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어, 자, 이 풍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풍류에서 이제 유불선 3교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 풍류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풍류도가 이 유학에 있어서의 극기복례, 그죠? 이 극기복례와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극기복례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교의 이제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자의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무의사상과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기복례든지 일심이든지 이 무의자연 사상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이제 이 자연의 이제 인위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그죠? 인위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자연의 이제 흐름 속에서, 이 대자연의 흐름 속에서 이 대자연의 자연스러움을 우리들이 이 지켜나가는, 그죠? 그런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어떤 대자연의 도리를 우리들이 이제 지켜나가는, 배워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결국 이제 풍류도를 익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 풍류도를 익히기 위해서 이 화랑의 이제 도의상마, 그다음에 가학상열, 그다음에 산수유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어떤 가치가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류도 사상이라고 하는 요 개념, 이 최초원의 낭난비서에 담겨 있는 풍류도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어,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이 풍류도 사상에서 이 난낭비서의 최치원의 난낭비 서문에 있는 요 구절만을 가지고 지금 이 풍류도에 대한 어떤 사상적 틀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국가에 충성하고, 그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제 이 충효에 대한 요 부분, 그죠? 충효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 그 일심, 모든 선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이 한 마음, 일심, 그죠? 일체유심조 이렇게 있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들은 마음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일체유심조의 사유가 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충효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충효 이전에 충효를 하기 위한 근원적인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할 때 극기복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는 거죠. 인위적인 것, 인위.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 하겠다.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을 배제하고 자연의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나를 맡겨서 그죠? 함이 없는 뭐 이런 거죠. 인위적인 것이죠. 인위적인 부분들을 배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일심에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슬픈 것도 내 마음이 좋으면 세상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 슬프면 세상이 슬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 마음 속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았을 때 결국 이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과 자연의 흐름을 우리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천, 천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일되어 가는, 하나가 되어 가는 그런 상태로 우리들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의상마가 있어야 되고, 도의상마를 해야 되고, 도의상마는 이제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함께 하자는 거죠. 함께 예,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래와 춤을 또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죠. 노래와 춤을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산수유오입니다. 산수를 유오 함께 논일자, 산수에서 논일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가치들이 또 이 풍류도 속에 담겨 있는 부분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풍류도 사상이 고려 시대에는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가? 이 고려 시대에 이제 팔관해를 본다면 화랑과 결국 네 화랑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어, 조상들이 함께 즐겼고 상하가 화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신라 때, 신라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이제 요거죠. 영고, 동맹, 무천, 음주가무를 제천 행사 속에 담겨 있는 음주가무와 놀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이성과 유의성이라고 하는 풍류적 가치, 제이성과 유의성이라고 하는 이 풍류적 가치가 여전히 고려 전기에 이어져 오고 있다. 즉 신라의 풍류도 사상이 이 고려 때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즉 계승되어 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성, 유의성이라고 하는 풍류적 가치가 이 고려 시대를 통해서 팔관해를 통해서 풍류의 기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고려 후기에 이르면 이 풍류적 가치가 조금 달리 나타납니다. 뭐냐면 시창작과 결부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규보의 경우에 문장의 풍류는 옛 솜씨로 남아 있는데 술 마시는 풍정은 이제 시들었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풍류의 가치가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글을 쓰는 곳으로 옮겨져 간다. 즉, 시창작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김공의 시가 지금 우연히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100년 전 풍류 인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부분과 문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풍류의 의미로서 풍류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전에 풍류의 제의성, 이 제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풍류라고 하는 어떤 요소 속에서 제의성이 배제되고 문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강조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고려흑이
예, 풍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풍류에 대한 개념, 요즘 우리 풍류는 또 다르게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문장의 풍류, 문예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고려 후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풍류는 어떤 방식으로 또 이해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조선시대는 풍류가 이제 성리학과 결부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태계 이황의 도산 12곡 발을 보면 한림별곡 같은 류는 글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여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된다. 세상이 희롱하고 불공한 뜻만 있고 온유도누한 내용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이렇게 해서 이 한림별곡류가 글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죠? 이게 앞서서 이 문장의 풍류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 풍류에 있어서 문예성이 이 고려 후기에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실제 이 경기체가 이 별곡류를 보면, 실제 뭐라 그럴까, 글을 쓰는 사람의 여기에서 보면 온유도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없고,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글 재주와 글 솜씨를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잖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교만하고 방탕하고 점잖지 못하다. 이 별곡류죠, 별곡. 이 별곡류, 한림 별곡류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굉장히 뛰어난 문예성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실제 뭐라 그럴까 점잖고 여기에 보면 온유도누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이 온유도누, 즉 온유도누는 뭐냐면 늘 공손하고, 그죠? 점잖고, 온유하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 그, 뭐라 그럴까, 뭐, 이 온유도누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온유도누를 시의 가르침을 온유도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제 따뜻하고, 시를 배우면 시는 무엇 때문에 시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는 따뜻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돈독해야 되고, 넉넉해야 된다. 호박해야 된다. 그죠? 마음이 넉넉하고 호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가 지니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온유도누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온유도누에 대한 부분들, 자 여기서 제이성과 유이성 이런 부분들은 이 풍요 속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결국 이제 조선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성리학적 미의식인 바로 이 온유도누라고 하는 이 가치, 이 부분이죠. 즉, 이제, 어, 이 천시, 이 하늘의, 에, 그런 천시보다는 천시, 이 지리, 땅의 이로움, 우리가 때를 잘 만나야 된다 하죠. 이제 천시를 잘 만나야 되지만, 실제 이 천시보다 땅의 이로움, 더 우선이 되고, 땅의 이로움보다는 사람의 조화로움, 인화. 모든 것은 이제 인화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가화만사성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환경, 흐름, 이런 어떤 부분과 내가 지니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그 배경, 뭐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도 천시와 지리보다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맹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천지자연의 환경, 이 부분, 천시와 지리의 이 가치가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죠. 이 사람의 이 가치인데 인화가 제일 중요해요. 인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를 돈독하게 하고 마음이 넉넉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풍류라고 하는 이 풍류는 문예성이 고려 후기부터 강조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시라고 하는 이 시 부분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다른 가치는 뭐냐? 결국 이 온유도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류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이 이 신라 때부터 넘어오면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문예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가면서 그 의미가 바뀌어 나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이성, 유이성, 문예성을 띠나 온유, 돈우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이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논의는 그런 자연 풍류로도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그 사람 됨됨이가 온유, 돈우하고 어리석지 않으면 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문예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 하나의 의미로서 풍류의 하나의 의미로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온유도뉴도 시를 가르치는 가치는 시는 결국 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물상의 가치, 경물치지죠. 물상의 가치를 우리들이 시를 통해서 배워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온유도니는 자연물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적인 어떤 조화로움과 만남으로 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가치와 의미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이 자연물을 우리의 곁으로 가져오기 위한 수단은 뭡니까? 문예를 그 수단으로 하고. 자, 자연물을 그 인간 삶의 가치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문과 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예의 그 가치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 문예를 통해서 뭘 쓰러요? 온유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풍요의 방식이 이 화랑의 풍요 방식은 자연과 직접 대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워나갔다라고 한다면 선비의 풍류는 뭡니까? 자연을 묘사한 시문을 통해서, 거꾸로 이 시문을 통해서 이 풍류의 가치, 풍요로운 마음을 함양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신라 때의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풍류를 배웠다면, 조선의 선비들은, 그러니까 화랑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신라의 선비는 자, 이 선비도 물론 이제 자연에 들어가죠. 경물이라고 해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연에 있는 부분들을 자연에서 직접 그것을 하나의 풍류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의 경물 취지에 대한 가치들을 묘사하고 있는 문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어떤 방식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비들이 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방식은 결국 이제 동락이라고 하는 혼자 즐기는 방식과 함께 즐기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함께 즐기는 방식은 자연 속에서 시문을 서로 제작하고 나누면서 그 속에서 자연성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이 혼자 즐기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이해하고 이 자연을 내 속으로 가까이 가져오면서 그것이 이제 시 창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유와 수기와 치인의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이 선비들의 풍류에 대한 개념들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때의 풍류 방식과 조선에 넘어와서의 풍류의 방식은 이렇게 이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여기에 숙이 자신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화랑도의 어떤 그 이제 산수유호 도의상마 가학상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물론 이것이 이제 담겨 있지만 우선적인 어떤 가치로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동락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동락.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구속도 받지 않으면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 이 동락, 혼자 즐기는 방법이요. 풍요의 방법이죠. 혼자 즐기는 방법. 자, 이 동락, 홀로 즐김. 여기 보면, 이군 수여 공 음단 안돼. 암조 개업 관하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모두들 떠났으니 누구와 더불어 노래할까? 산새와 물고기 모두 내 얼굴을 반기네. 이거는 뭡니까? 산새와 물고기들이 내 얼굴을 반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새 사람들은 다 떠나고 혼자 자신이 자연 속에 남아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죠. 예. 그중에 기절처를 알고자 한다면 자기소리 속에 달이 슬쩍 엿보네 라고 해서 자, 산새와 물고기에다가 이 하늘에 있는 달이 이쪽으로 쏙 들어오는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 속에서 사람, 인위적인 것은 모두 배제하고 인위적인 것은 모두 배제하고 자연 속에서
함께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 이런 어떤 방법이 동락 풍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가 지치명,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이므로 낙천 안토, 낙천. 이 하늘을 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나는 늘 행복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풍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이제 소유하면서 경물치지적 삶의 가치들을 끌어오는 방법.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동락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물치를 통해서 수기하고 수기를 통해서 풍류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돼 가는 자연 속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소유하면서 사물을 감상하고 거기서 천리유행의 의미들을 발견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풍류적 가치다. 그래서 풍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단순히 신라 때의 뭐 제이성이라든가 유이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머물지 않고 결국 이제 수기치인의 가치 속에서 수기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논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풍류적 가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바뀌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락,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는 어떤 풍요의 어떤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시회, 시회. 함께 시를 쓰면서 논의는 거예요. 그 이제 정자라든가 누각이라든가 이곳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맹자가 혼자 음악을 연주하며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음악을 연주하여 즐기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즐겁는가? 라고 묻자 제나라 스님은 남과 함께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즐기는 풍류로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회, 시모임이죠. 시모임. 정자가 누가에서 시를 지으면서 함께 즐기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선유놀이라고 해서 선유놀이라고 해서 강물에 배를 이렇게 띄우고, 그죠? 배를 띄우고, 이렇게 배를 띄우고, 여기에서 함께 즐기면서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회는 건물에서 이제 노니는 거고 선유는 이제 강물 위에서 노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들을 모두 다 예전에 선비들이 함께 즐겼다. 그래서 해제 선생님의 경우에도 요 앞에 이제 형산강이 있죠. 형산강에서 선유놀이를 즐겼어요. 이제 그래서 배를 띄우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시가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선유와 함께 즐기는 풍류. 시회, 이런 풍류. 그러니까 이 선유 속에 시를 쓰고 논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수유랑 해서 기문이죠, 기문. 이제 산수 기문을 통해서 놓고 보면 독서유산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것과 유산, 산을 다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수유랑 하는 부분들도 풍류, 이 복락의 풍류라고 하는 의미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약용 이거는 살구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이 피면 한 번 모이고 한여름에 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이고 초가을 서늘할 때 서쪽 연못에 연꽃 구경을 위해서 한 번 모이고 국화가 피면 한 번 모이고 겨울철 큰 눈이 내리면 한 번 모이고 세모에 분매가 피면 한 번 모이고 그러니까 이 화분에 심었던 이 매화 화분에 심은 이 매화죠 매화 매화에 꽃이 피면 모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살구꽃이 피면, 봄에 살구꽃이 피면 모이고, 이 복숭아꽃 4월, 5월, 그 다음에 이제 한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또 모이고, 연꽃이 필 때 또 모이고, 국화,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모이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면 모이고, 그 다음에 이른 봄, 세모에 매화, 꽃이 피면 모이고. 이러니까 어떤, 1년 내내 모이는 거죠. 1년 내내. 1년 내내 모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바로 시를 돌아가면서 쓰면서, 함께 그 자연 속에서, 논의는 거죠. 자연성이 논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이 극기복례, 극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의미와 가치들을 끌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이제 이 경물이 되니까 그죠? 경물 자연 속으로 자연으로 나아가서 이 사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가지고 사물의 바람직한 가치들을 나라고 하는 내가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바른 지, 지혜가 된다.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누가요? 내가 배운 것을 내 삶의 가치로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옛날 선비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자 했던 바른 가치이다.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풍류가 결국은 이제 제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유의성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문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온유도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한결같은 그 가치는 뭐냐면 화랑이든지 선비든지 한결같은 가치는 뭐였습니까? 바로 자연 속에서 그죠? 자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풍류라고 하는 이 가치가 풍류라고 하는 이 행위가 지니고 있는 바른 가치다. 바른 지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에 나아가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들을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은 과거에는 제사, 술과 음주 가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흠, 멋,
이제 논의는 것이 있었다면, 이 조선 시대의 후기로 오게 되면, 제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거세되고, 제이성은 거세되고, 그 속에서, 우리들,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바로 이 자연, 속에서의, 이 부분들을 이제, 배우고자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풍요라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 일정만 풍천고독하고 백구 비하낭 화전이라 그죠? 하나의 피리 소리가 이제 늦은 바람을 따라서 이제 바람 따라서 피리 소리 울리지만 그 소리 듣지 못하고 백구가 낮게 날아오지만 꽃 앞에서 물결 진대지는 이 백구가 이렇게 낮게 날면서 이 화전 꽃 앞에서 물결 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제 기생들이죠. 이 기생들이 꽃이에요. 이제 꽃 앞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들. 갈매기죠, 갈매기. 갈매기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피리 소리가, 늦은 바람을 따라 이제 피리 소리가 울리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백구가 낮게 날아서 꽃 앞을 지낸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선유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결국은 선유라든지 풍유라든지 산수유람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천리지며 천리지 천리 천리 하늘 이치의 오묘함을 체득해서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자연과 자연스러운 내 마음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바로 이 그 풍요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락이라고 하는 교유를 통해서 함께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풍요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화랑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결국 이제 선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들은 결국 이제 이 합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을 이룩하기 위한 염원 속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풍요라고 하는 바람의 흐름을 우리들이 이, 이제 이제 관찰하면서 그런 어떤 자연의 조화로움을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 풍요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요거예요. 합자연입니다. 자연과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려놓는, 없애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풍요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 담겨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들이 바로 이 풍류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오늘 풍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어, 자, 그러면 이 풍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